코엑스에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렸던 키아프 서울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론 보도에 났던 것을 몇 가지 추려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곁들여 하고자 합니다. 헤럴드 경제 고승희 기자는 관람객 입장이 시작되는 A홀엔 쏠림 현상이 컸다. A홀에 자리 잡은 갤러리 관계자들은 역시 관람객 홍수에 분주했으나 B, C홀은 당혹스러울 만큼 한산했다고 전한다. MZ세대를 겨냥해서 금년에는 100만원대 중반대 그림부터 1000만원대에 호가하는 작가의 작품들이 줄줄이 팔려나갔다는데 이것이 금년의 특색이라면 특색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소품을 가지고 100만원부터 1000만원대까지 들고 나온 것이 젊은 작가들 한 것이 좀 성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한 갤러리 대표는 이번 프리즈는 지난해에 비해 작품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전했고, 하지만 익숙한 작가의 작품들이 나와 기존 주요 컬렉터가 아닌 전시 관람 차원에서는 관람객들에게는 색다른 문화체험이 돼서 좋았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아트페어 매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자세하게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세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가 아시아의 거점으로 홍콩 아닌 서울을 택했다는 자부심은 개막 첫날부터 낭패감으로 바뀌었다. 물 건너온 프리즈와 토종 키아프 한국국제 아트페어는 코엑스 3층과 1층에서 각각 열렸지만 그 풍경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3층 프리즈는 전 세계 미술계 인사들과 한국의 관람객들로 발딜 틈이 없었다. 그곳에선 영어가 공용어였다. 1층 키아프는 팔이 날릴 정도로 텅텅 비었다. 프리즈에 참가한 21개국 110여 개 갤러리 중 한국 갤러리는 겨우 12개. 결국 외국 작가 작품을 한국 컬렉터에게 무더기로 팔아주는 장터를 열어준 결과밖에 안 됐다. 프리즈는 키아프를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가 유치했다. 키아프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 첫 해는 굉장히 요란스러운데 금년에 침묵한다. 공동 개최를 통해 매기 효과를 노리다 매기에게 잡혀 먹히는 처지가 될까 우려됐다. 매출과 무관하게 프리즈가 한국 미술 시장의 질적 향상에 끼칠 긍정적인 효과가 올해부터 감지됐다.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프리즈에 참여한 외국 화랑들이 올해부터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가끔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키아프의 변신 가능성이다. 키아프는 화랑협회가 운영하는 것이라 온종주의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과거와 달라진 게 확연했다. 키아프는 말이 국제아트페이지 그간은 한국 화랑들의 잔치였다. 그런데 올해는 200여 개 참여 갤러리 중 해외 갤러리 비중이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해외 갤러리 숫자를 20% 늘렸기 때문이다. 화랑 관계자는 키아프가 프리즈와 바로 현장에서 비교되기 때문에 바짝 긴장했다고 한다. 세 번째는 관람객의 안목을 높이는 교육 효과가 크다. 프리즈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시대 작가들을 작품 한 자리에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다. 도널드 저드, 데미안 허스트, 트레이시, 예민 등 현대미술사에 거론되는 작가들의 작품은 키아프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프리즈를 구경하며 높아진 안목은 키아프가 말 그대로 국제적인 아트페어로 성장하도록 독려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긍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를 세 가지 측면에 분석을 했네요. 그다음 이데일리의 오현주 기자는 키아프에는 없는데 프리즈엔 있는 것. 프리즈는 강했다. 눈을 돌리면 피카소가 걸려있고 코너를 돌면 샤갈이 나온다. 그중 고대 거장부터 20세기 후반까지 걸작으로 구성되는 프리즈 마스터즈는 말할 것도 없다. 언감생심 함부로 넘볼 수는 없지만 값비싼 현대미술을 대거 안고 집결하는 세계 유수의 갤러리를 모은 메인 시에선 올해도 나흘 내내 넘쳐나는 관람객을 감당하느라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소득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사가 크게 잘 났네요. 인파가 밀려드는 것은 갓난하다. 프리즈를 찾은 한 관람객의 말처럼 평소 편히 접하지 못한 고장의 작품을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프리즈 들러리가 아니다. 키아프는 들러리가 아니다. 프리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는가? 키아프에는 압도하는 부스나 작품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시선을 강타한
초고가 작품이 올해는 사라졌던 프리즈와는 다른 결에서다. 대부분이 늘 반응 좋았던 아트페어 단골 작가를 내세운 데다가 출품작 비중에는 프리즈와 견줄 재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손님이 아닌 전적으로 주인의 편의에 맞춘 산만한 전시장 부스 구성은 열외로 뺀다손 쳐도 체급차는 말할 수 없이 컸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그럼에도 국제나 학구제나 현대 갤러리들은 소득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차별화가 답인데 다른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키아프의 성과가 무색할 정도는 아니다. 젊고 역동적인 쪽에 무게를 두려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젊음은 곧 다양성이니까 덕분에 프리지 쫓는 내만 급급하던 지난해와는 다른 색을 만들어냈고 다른 돈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다양성과 성과를 영리하게 연결한 갤러리가 적지 않다. 권호상, 노상호, 돈선필, 안지산, 이정배 작가 등 실험 군단을 이끌고 나온 아라리오 갤러리나 정수영, 윤상윤, 권능, 최지민, 권기수, 정성준 작가 등 개성에 빠지지 않는 작가를 내건 아틀리에아키, 성연화, 백윤조, 권민호, 이재현 등 작가 등 여느 갤러리에서는 볼 수 없는 면면의 독창성을 소개한 갤러리 좋은 등 이런 전시도 있었다는 얘기다. 키아프와 프리즈가 만든 간극의 풍경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첫 술은 지나 두 술에도 배가 부를 수는 없다. 내년에는 달라질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관건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을 텐데 체급차가 분명한데 방법은 하나다. 무게 재는 일은 피해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차별화다. 같은 페어 다른 장면을 만들면 된다. 당장은 아니다. 이 효과가 충분히 쌓인 이후에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하다. 한 갤러리 대표자의 말이다. 한 방과 한 수를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다. 참 좋은 얘기 같아요. TV조선에서는 전 세계 330개 갤러리 10개월에 모두 8만 명이 다녀간 미술축제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작년 첫 해 못지않게 인기가 많았다. 방문객도 10% 늘었다. 한국 위상이 올라갔다. 이런 등 기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허윤희 김민정 기자가 쓴 글을 마지막에 정준모 평론가의 글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36개국 7만 명이 찾았다. 아시아 미술 허브로 떠오르는 서울. 서울이 아시아 미술 허브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컬렉터와 미술계 종사자뿐이 아니라 일반 애호들까지 폭넓게 미술을 즐기고 향유하는 장으로 도시 전체가 확대된 느낌이다. 화려한 잔치가 끝난 뒤 한 미술 관계자가 이런 평을 내렸다. 지난 한 주 국내외 미술 시장을 뜨겁게 달군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가 9일부터 10일 하루 간격으로 폐막했다. 양쪽 주최 측에 따르면 프리즈는 나흘간 36개국에서 7만 명이 다녀갔고 키아프는 5일간 관람객 8만여 명을 기록했다. 프리즈와 키아프의 두 번째 만남은 국내 미술 시장에 어떤 성과와 숙제를 남겼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해 프리즈에 비해 한산했던 토종 장터 키아프도 올해는 흥행에 성공한 것 같다. 국내 신진 작가를 조명했고 일부 국내 갤러리는 차별화 전략으로 돋보였다. 특히 프리즈와 키아프에 모두 참여한 갤러리 현대는 프리즈 마스터스에서 이성자 작가의 솔로 부스를 꾸며 호평을 받았고 키아프에선 영국 개념 미술 작가 라이언 겐더의 단독 부스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프리즈와 체급차는 여전히 컸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정중모 미술평론가가 이렇게 쓴소리를 했네요.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아시아 허브가 되려면 한국 화랑과 아트페어가 몸집을 더 키워야 한다며 키아프가 프리즈와 함께 열리면서 부스 비용이 많이 올라 영세한 화랑들은 그림 몇 점 팔아서 부스비 내기도 어렵다고 한다. 지금같이 운영하면 작은 화랑들만 죽어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지금 우리 화랑들에 참여한 화랑들이 200여 개 된다고 하는 자랑들 하는데 그 중에 30%가 외국 작가, 외국 갤러리고 한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봤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A, B, C, D 이런 그 아트페어 한국 키아프에서 많이
띄웠던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들 크게 인기몰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젊은 작가 MZ 세대를 겨냥한 100만원부터 1000만원짜리 해서 좀 재미를 봤다, 선방했다 이런 얘기인데 기존 작가들은 다 뭐합니까? 그래서 프리즈 서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울렛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창고에 있는 거 끄집어내다가 세일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이제 통하지가 않는다. 코렉터가 식상했다. 그러니까 신작을 낼 수 있는 신선한 작품들을 받아서 화랑협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50%는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외국 화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0여 개면 한 100여 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그 득실 관계라서 쉽진 않겠지만 화랑의 갤러리의 질을 높이고 프리즈와 어떤 그 같이 함께 우리가 5년 동안 같이 하면서 좀 소득이라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프리즈도 사실은 아울렛만 가지고 나온 화랑들이 몇 군데 있어서 눈살을 찌푸렸는데 거기도 우리나라 코렉터나 외국 코렉터들도 눈은 다 똑같거든. 그런 것도 아마 좀 더 주의해야 되고 보살 배워봐야 될 일 중에 하나인가 싶다. 화랑협회가 그 영화 외국 영화 들어오는 것처럼 쿼터제를 하듯이 40% 이상은 우리가 받지 않듯이 우리도 뭔가를 어떤 그 우리 나름대로의 외국 화랑과 국내 화랑의 어떤 그 프리즈에서도 어떤 비중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케어프에서는 정말로 이번 기회에 같이 비교가 되니까 바로 위아래층에서 비교가 되니까 작품의 질로 승부하는 신작을 내놔서 신선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남았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5년이라니까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우리나라 좋은 컬렉터들을 외 작품들 아울렛 팔아제끼고 가는 그런 악순환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에 얘기한 정준모 미술평론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화랑협회가 매년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외국 화랑 끌어들여서 이런 데 돈을 쓰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화랑협회 회원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준모 평론가가 시작했듯이 이렇게 하다가는 작은 화랑들은 다 죽어간다 이거지. 그러려면 작은 화랑들도 자구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화랑협회에서 좀 격려도 하고 질도 높이고 뭔가를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거지. 왜 부스비를 그렇게 올려서 화랑협회 장사 장사를 왜 이렇게 합니까? 누구를 위한 장사입니까? 화랑들을 위한 장사고 우리 작가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미술을 위해 발전하는 이러한 케아프 서울 프리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아니야. 이건 이제 가야지 저녁도
촬영 잘 하세요. 남궁 선생님 맞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한 거야. 그리는 게 아니고 시간 때문에 이게 너무 이쁘다.
제밥에 관심 많아 나 원래 어디 하면 돼? 아니 아까 우리 이게 아프는데. 유부장님이 어디 야장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지운 건데 나중에 지운 건데 내가 이거 부셔. 아, 예.
터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목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시 마감시간 7시 반입니다. 관람에 관계된 사항이 없도록 관람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fficial announcement from KRC. Today's closing time is please be mindful of protecting to avoid 일로 나가. 형 여기.
너무 좋아하죠.